자, 오늘은 세 번째 단원 로그입니다. 자, 로그는 지난 시간에 배운 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수를 공부할 때 자연수에서 정수로 또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하면서 정의했고요. 그 정의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에는 지수 법칙 즉 지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배우는 개념 또한 같은 순서로 알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로그를 우리가 정의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정의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순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2의 x제곱이 2라고 하면, 자, x가 얼마냐면, 얼마죠? 네, 우리가 1인 걸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2의 x제곱이 4라고 하면요. x가 얼마냐면, 네, 2의 제곱이 4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2의 x제곱이 3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 x는 얼마일까요? 자, 쉽게 풀리지가 않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글 시트를 이용했던 방법을 사용하면 근사하게 찾을 수는 있어요. 자, 이거 형성평가에 낼 거니까 미리 한번 찾아보시고요. 대략 얼마냐면 1.xxx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기 힘든 수를 수학에서는 기호로 대신해서 나타내는데요. x와 관계된 숫자를 찾아볼까요? 자, 이쪽에 2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죠. 이쪽에 3도 x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와 3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약속하느냐? 자, 로그 2의 3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x가 1이면요. 이것도 우리가 로그 기호를 사용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왼쪽에 있는 2와 2를 가지고 와서 로그 2의 2라고 약속할 거고요. 이 밑에는요. 2와 4를 가지고 와서 로그 2와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로그의 정의. 자, a의 x제곱을 n이라고 할 때 x를 뭐라고 하냐면 로그 a의 n이라고 한다. 자, 이때 a를 뭐라고 읽냐면 밑이라고 읽고요. 여기 n은 뭐라고 읽냐면 진수라고 읽습니다. 자, 암기하시고요. 왼쪽 지수식과 오른쪽 로그식을 이 머뭇거림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숫자 이 세 개가 지금 서로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꾸는 위치 헷갈리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결국 성질 배울 때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거든요. 자, 문자의 위치 헷갈리지 않은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A를 제일 먼저 뭘로 바꾸냐면 로그 A로 먼저 바꿉니다. 그 다음에 함께 있던 문자 X를 N으로 바꿉니다. 자, 반대로 가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로그 A를 A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있던 문자 N을 X로 바꿉니다. 자, 이거를 정리하면 A를 로그 A로 바꾸거나 로그 A를 A로 바꾸는 거 반드시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A와 함께하는 문자가 X였다면 N으로 바꾸고 N이었다면 X로 바꿉니다. 자, 문제로 확실하게 마스터하도록 합시다. 2의 5제곱이 32이다. 자, 이런 지수식이 있으면 자, 로그식으로 바꿔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밑이 얼마이다? 2다. 그래서 뭐부터 쓴다? 로그 2부터 먼저 쓴다. 그 다음에 같이 있던 문자 숫자를 바꾸니까 로그 32는 5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 다시 또 해볼게요.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27분의 1인데요. 자, 밑이 얼마니까? 3이니까 뭐부터 쓴다? 로그 3부터 먼저 쓴다. 그 다음에 3과 같이 있었던 숫자를 바꿔주니까 27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자, 감 잡으셨나요? 자, 그러면 반대로 갑시다. 로그 3의 12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지수식으로 돌아가면 로그 3이니까 뭐부터 쓴다? 3부터 쓴다. 그 다음에 함께 있던 숫자 바꿔주니까 3의 x제곱은 1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지수식과 로그식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다음 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푸시고 스스로 자신감을 얻었으면 이 다음 내용인 로그의 조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 로그의 조건. 자, 무엇을 정의할 때는 항상 제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로그 기호를 쓸 수 없는지, 자, 그걸 알고 있어야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된 겁니다. a의 x제곱이 n일 때 이걸 만족하는 실수 x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런 x가 존재하지 않으면
로그 기호를 쓸 필요가 없겠죠. 또 그런 x가 만약에 여러 개가 나오더라도 이 한 개의 로그 기호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로그 기호가 무의미하겠죠. 자,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거나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아래와 같이 a와 n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및 a가 양수이어야 하는 이유는요. x가 실수일 때 a의 x제곱이라는 이 기호를 정의하기 위한 조건이 a가 양수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가 들어간 이 식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a가 양수여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n은 그러면 왜 양수여야만 할까요? 자, 이것은 a의 x제곱은 n이라는 이 식에서 a의 값은 우리가 양수라고 위에서 했는데 a의 x제곱이라는 이 전체 값도, 전체 좌변 값도 양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좌변은 양수인데 우변이 만약에 0이거나 음수이면 이걸 만족하는 x가 아예 존재하지가 않겠죠. 자, 따라서 이런 경우를 빼고 n은 양수라고 조건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이 1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된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 첫 번째로 a도 양수고 n도 양수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1이면요. 자, a x제곱은 n이라는 식에서 a에 1이 들어가고 n에 3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a가 1인데 n이 1이면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x는 1도 되고 2도 되고 0도 되고 무수히 많겠죠. 자, 따라서 여러 개이기 때문에 또 로그를 정의할 수가 없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은 우리가 이 조건을 안 지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제 이 조건을 우리가 지키면 이것을 만족할 때 과연 그러한 x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증명하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이해만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a가 만약에 1이 아닌 양수다. 그래서 3.5라는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n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집어넣는 값들은 항상 양수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때 n이 20이라는 양수면요. 이게 얼마가 나왔었냐면 2. 얼마라고 나왔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같이 해봤던 활동에서 선생님이 예시로 주었던 값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해보았겠지만 n에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숫자를 직접 선택한 다음에 그 값을 만족하는 x를 구했었죠. 자, 따라서 a가 1이 아닌 양수라면 양수 n을 넣었을 때 그 x는 반드시 유일하게 한 개만 존재하므로 그 x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로그 a의 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상으로 로그의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밑조건 a는 반드시 양수이고 무엇이 아니어야만 한다? 1이 아니어야만 한다. 자, 진수 조건, 진수 n은 반드시 양수이어야만 한다. 자, 이 조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x 플러스 1에 8 마이너스 x. 자, 이 값이 정의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밑이 얼마냐면 x 플러스 1이고요. 진수가 얼마냐면 8 마이너스 x입니다. 자, 밑 조건에 따라 x 플러스 1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무엇이 되면 안 됩니까? 네, 1이 되면 안 됩니다. 식을 정리해 볼까요? x는 그럼 무엇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 점을 더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보다 작다. 자, 또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남는 건 0보다 크다는 거죠. 자, 진수 조건 보겠습니다. 8-x가 무엇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자, 이 식 정리할게요. 그러면 x는 무엇보다 작냐면 8보다 작다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x는 8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이 조건과 동시에 만족하나요? 동시에 만족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0보다 작다는 조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x가 8보다 작다는 조건과 0보다 크다는 조건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0보다 크면서 8보다 작다.
자, 이렇게 이제 조건이 정리가 되었는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 x를 찾으려면 왼쪽에서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만 정수를 구한 값이 1, 2, 3, 4, 5, 6, 7까지 총 몇 개? 7개가 이겠습니다. 자, 로그의 조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문제에서 사용을 하는지도 이 문제를 이해하면서 반드시 습득하시기를 바랍니다. 3. 로그의 성질입니다. 자, 로그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단원을 배운 후에 암기는 필수입니다. 자, 암기 전에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게 될 텐데 증명을 하고 암기하면 기억에 오래 남지만 증명을 하지 않고 암기하면 금방 까먹습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번 성질입니다. 기초 성질인데요. 보겠습니다. 로그 A의 1은 0입니다. 자, 왜냐하면 A의 0제곱은요, 얼마죠? 1이죠. 자, 따라서 로그 정의에 의해 A는 뭘로 바꾸고, 로그 A로 바꾸고, A하고 함께한 숫자 0 대신에 뭘 써서? 1 써서 0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질이 의미하는 것은 A, 즉 밑에 해당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간에 진수가 1이면 결과는 항상 얼마다? 0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1은요, 얼마다? 0이다. 하나 더, 로그 루트 2의 1도 얼마입니까? 0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감 잡으셨나요? 자, 이제 다른 성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초 성질이에요. 로그 A의 A는 1입니다. 자, 왜냐하면 A의 1제곱은 얼마인가요? A죠. 따라서 자, 이걸 우리가 로그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자, 밑이 A니까 뭘 쓴다? 로그 A 쓴다. 그 다음에 로그 A의 A는 얼마? 1이다. 자, 이 성질이 의미하는 것은 밑과 진수가 같은 숫자라면 결과값은 항상 얼마다?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 3의 3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네. 자, 하나 더.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자, 감 잡으셨나요? 자, 이렇게 기초 성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 성질 보겠습니다. 로그 A의 MN은 무엇과 같냐면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의 합과 같다. 하나 더 있어요. 로그 A의 N분의 M은 로그 A의 M과 로그 AN에서 뺀 것과 같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두 개의 증명 방식이 아주 똑같기 때문에 위에 것만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맡길게요. 자, 위에 거 증명하겠습니다. 위에 거 증명에서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로그 A의 M을 스몰 m이라고 두고 로그 A의 N을 스몰 n이라고 두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그 정의에 따라 어떻게 바뀝니까? A의 M제곱은 무엇으로? 라지 M으로. A의 N제곱은 무엇으로? 라지 N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두 식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끼리 곱하면 A의 M제곱, A의 N제곱이라서 지수법칙에 의해 A의 M 플러스 N제곱까지 바뀌고요. 자, 우변은 M, N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등식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M 플러스 N제곱은 라지 MN이다. 여기에서 로그 정의를 이용해 다시 로그로 돌아오면 로그 A의 무엇을? MN이 무엇이다? 스몰 m 플러스 스몰 n이다로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때 스몰 m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로그 am. 자, 스몰 n은요, 로그 an. 따라서 왼쪽 성질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진수가 이렇게 두 개수로 곱해져 있을 때 진수를 각 로그로 나누어서 더하기로 고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것도 증명하지 않았지만 이 성질의 의미를 보면 n분의 m으로 진수 사이에 나눗셈이 들어가면 이것은 두 진수를 로그로 찍고 그 사이에 뺄셈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10의 300은요. 1번 성질에 의해 300을 우리가 고치면 3에다가 10을 몇 번 곱한 거? 2번 곱한 거. 자,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로그 10의 3과 로그 10의 10과 또 로그 10의 10으로 분리가 된 채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플러스가 들어간다. 자, 이때 로그 10은 우리가 0번 성질에 의해서 얼마? 1. 여기도 그러니까 1. 따라서 정리하면 로그 10의 3은 얼마입니까? 2로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로그 10에다가 이번에는 0.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분수로 고쳐보면 10분의 3이죠. 따라서 1번 성질에 의해서 로그 10의 3
빼기 로그 10의 10이라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그 10의 10이 얼마였죠? 1이라고 또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었죠. 자, 이해가 잘 되고 있으신가요? 자, 괜찮으면 다음 성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로그 A의 M의 K제곱은 로그 A의 M 앞에다가 K를 곱한 것과 같다. 자, 여기에서 증명의 출발점은 로그 A의 M을 스몰 m이라고 두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로그 정의에 따라 A의 뭘로 바꿀 수 있다? M제곱은 라지 M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양변에 몇 제곱을 할 거냐면 K제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좌변에서 이 K제곱한 거는요, 지수법칙에 의해 뭘로 바뀌죠? A의 KM제곱으로도 바뀔 수가 있겠죠. A의 KM제곱은 MK다. 이거를 우리가 로그 정의에 의해 바꾸면 로그 무엇에? A의 MK제곱은 K 곱하기 M이다. 자, 이때 스몰 m이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로그 AM이었죠. 따라서 2번 성질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의 루트 2라는 값은요, 로그 2에 이걸 유리수 지수로 바꾸면 2분의 1이죠. 자, 이러면 2번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이 어디로 나온다? 로그 밖으로 튀어나온다. 자, 그러면 로그 2의 1은 얼마입니까? 1이죠. 따라서 정리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로그 3의 루트 2제곱입니다. 이거는 이 진수의 이 거듭 제곱이 이미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이걸 우리가 3번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로그 3의 3 앞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얘는 1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얼마입니까? 루트 2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 흘러가듯이 보지 말고 중간중간에 멈추면서 자기가 놓친 부분은 스스로 해결을 하면서 이 선생님의 진도에 따라오셔야 됩니다. 증명도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알려준 이 출발점을 기억하고 스스로 어떤 정의에 의해 또는 어떤 지수법칙에 의해 성립하며 넘어가는지 꼭 스스로 할 줄 알아야 이 성질이 오래도록 여러분 머릿속에 뇌리에 박힐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A의 B는 자, 분수로 바꾸어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자, 이대로 증명하지 말고 지금 이 우변의 분모에 있는 값을 좌변에다가 곱해진 부분을 우리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점은 어떻게 되냐면요, 로그 C의 A를 라지 A라고 두고 로그 A의 B를 선생님은 라지 L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 자, 로그 정의에 의해서 자, C의 라지 A 제곱은 얼마입니까? A. 또 A의 라지 L 제곱은 얼마입니까? B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A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C의 A 제곱을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이쪽식 A에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의 A 제곱의 L 제곱이 B가 될 거고요. 자, 이걸 마저 정리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 C의 A L 제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에서 우리가 로그 정의를 이용하면 이 밑 C가 로그 C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로그 C의 B는 A 곱하기 L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식 먼저 쓸게요. 자, 라지 A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로그 C의 A라고 쓸 수 있고요. 라지 L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그 A의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뭘 쓰냐면 로그 C의 B라고 쓸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 로그 C의 A와 로그 C의 A를 나눈다면 여기는 약분이 되면서 로그 A B만 남죠. 그 다음에 우변값을 보시면 이 3번 성질의 우변을 가리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3번 성질을 증명하였습니다. 자, 이 성질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자, 진수 B는 여기서도 똑같이 진수 B지만 밑 A가 진수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C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 C에 들어가는 이 밑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숫자로든 똑같이 통일시킬 수만 있다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A분의 3의 B라고 해도 되고요. 로그 10의 A분의 10의 B라고 해도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로그 4의 8이라는 값은요, 로그 어떤 밑의 4,
여기도 어떤 밑에 8로 고칠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들어가는 숫자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2를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를 계산하면 지금 진수 4의 값이 2의 제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2에다가 로그 2의 2의 값은 1이죠. 그러므로 그냥 2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분자값을 보면 8은 2의 몇 제곱? 세제곱으로 바뀔 수 있죠. 따라서 3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2는 그냥 1이죠. 따라서 2분의 3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0번부터 3번까지 모두 다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로그 48의 54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덮어서 쓰도록 할게요. 로그 48의 54는요. 자, 몇 번 공식에 의해서 3번 이 성질에 의해서 로그 48 밑을 아직 안 썼어요. 또 로그 54 밑을 아직 안 썼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로그의 분수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48은요. 자, 소인수 분해하면 3에다가 2의 4제곱이죠. 따라서 곱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번 성질에 의해서 로그 C의 3에다가 로그 C의 2의 4제곱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54는요. 2에다가 3을 세제곱한 값입니다. 자, 그러므로 곱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그 C의 2 플러스 로그 C의 3에다가 세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진수에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나중에 요 앞에 곱해질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4제곱도 이 로그 앞에 곱해질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C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선생님은 C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2의 2 플러스 이제 지수 3이 있는 걸 앞에다가 빠져나오게 해서 로그 2의 3이라고 고칠 수 있고요. 자, 밑에는요. 로그 2의 3에다가 마찬가지로 저 지수 4를 밖으로 빼서 4 로그 2의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간단해지나요? 여기 로그 2의 1은 1이죠. 그럼 아래쪽에도 이 값이 1이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로그 3 플러스 4분의 이제 여기 로그 먼저 쓰겠습니다. 3로그 2의 3 플러스 1 이렇게 고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로그 48의 54는 48과 54라는 좀 복잡하고 큰 수가 들어있는데, 자,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우리는 로그 2의 3이라는 값만 구하면 이 분수를 통해서 로그 48의 54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이 문제는 0번부터 3번까지 쓰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 성질과 기본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계산을 더 빨리 하게 해줄 수 있는 응용 성질입니다. 자, 첫 번째, A의 로그 A의 B는 B입니다. 왜냐하면 로그 A의 B를 M이라고 하면 A의 M제곱이 얼마란 뜻인가요? B라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M 대신에 로그 AB를 그대로 대입한 결과가 바로 왼쪽 식입니다. 자, 따라서 로그의 정의 그대로 쓴 식이기 때문에 자, 자세히 한번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질입니다. A의 로그 B의 C는요. C의 로그 B의 A이다 라는 성질입니다. 증명에서 출발점은 로그 B의 C를 스몰 m이라고 두고 로그 B의 A를 스몰 n이라고 두고 나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로그 정의에 따라 B의 m제곱은 C, B의 n제곱은 A라고 할 수 있겠죠. 이 B는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C의 m분의 1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양변을 다시 m제곱하면 지금 m분의 1 곱하기 m이니까 C로 돌아오죠. 자, 같은 방식으로 B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C의 n분의 1제곱과 A의 n분의 1제곱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식의 양변에다가 mn제곱을 곱하면 C의 n분의 1의 mn제곱은 얼마입니까? C의 n제곱. 또 A의 n분의 1의 mn제곱은 얼마입니까? A의 m제곱이죠. 따라서 두 개 값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n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로그 b의 a를 집어넣으면 우변 값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m을 집어넣으면 지금 로그 b의 c를 넣은 거니까 좌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2에 로그 2의 3이라고 하면 로그 2의 3은 우리가 풀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고 할 테지만 지금 이 성질에 따르면 어떻게 쓸 수 있다? 3이라고 쓸 수 있다. 자, 다음에 4에 로그 2의 9라고 하면요. 자,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다? A 값과 C의 값이 지금 바뀌어도 값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9 로그 2의 4는 9에 로그 2의 4는 이제 우리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나요? 4 대신에 2의 제곱으로 고치면 2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1이 되니까 9의 제곱 따라서 8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충 설명을 하자면 지금 위에 방금 설명한 A의 로그 AP는 로그 정의에 의해서도 바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아래 성질을 먼저 증명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위에 거를 고쳐버리면 B의 로그 A의 A와도 같다는 사실이고 이때 로그 A의 A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므로 B의 1제곱이니까 B다 라고 해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두 개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기초 성질,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질,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응용 성질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2번 성질에서 3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경우는 밑을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밑변환 공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알아보았는데 여러분 꼭 스스로 증명을 반드시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초 성질 0번, 그 다음에 기본 성질 1번부터 3번까지. 자, 1번과 2번을 보면 결국 이 진수들을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자, 3번은 밑 A도 진수로 바뀌었다는 것과 새로운 밑을 우리가 선택해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이 3번은 추가로 그래서 밑변환 공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자, 여러분들의 계산을 더 빨리 하게 해줄 수 있는 응용 성질까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을 배웠는데 스스로 꼭 증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증명 과정이 이해가 되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만 지금 이 성질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